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듯 보이는 두 명의 유명 인사의 언행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대명사가 있죠.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데 관망해라. 아직 사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분 바로 아더 헤이즈입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동성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상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관망하셔라. 노 트레이드 존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 지금 몇 번째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소폭 반등은 할 수는 있겠지만 AI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폭탄이 잠재돼 있다라고도 하고요. 특히나 연준이 은행의 대차 대조표 구멍을 메울 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 수준이 아니겠죠. 아무튼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달뿐이 아니라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월 6일에도 6만 달러 밑으로 간다. 3월 25일에도 낙관론이 과도하다. 사지 마세요. 3월 11일에도 연준이 돈 풀기 전까지 1달러도 투자를 안 한다. 3월 초에도 노 트레이딩 존이다. 관망해야 할 때다.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래 왔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만하다라고 충분히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코인방이나 주식방이나 이런 카톡방에 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코인 쪽은 계속 숏을 아직도 친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협상 중에서도 계속 악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제만 해도 많은 뉴스가 나왔었는데 혹시 이 뉴스 들어보셨나요? 또 던진다. 독일 정부가 5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또 던질 수 있어 조심하세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가능성입니다. 독일 정부가 최대로 하면 5만 7천 개를 이제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법이나 이런 소송을 통해서 지금 변호인단이랑 싸우고 있는데 최상의 경우 5만 7천 개를 받을 수 있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바로 판다는 보장은 없죠. 물론 24년도에 5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때 팔아서 독일 정부가 얼마를 손해 봤다더라. 완전 전 세계적으로 조롱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외에도요. 어제 나왔던 뉴스들만 하더라도 휴전, 택도 없다.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는 올랐는데 유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왜냐면 휴전 최종적으로 하는데 6개월 걸리면 유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튕겨서 올라가겠죠. 그랬었고요.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상황, 무산될 수 있다라고 어젯밤에 뉴욕타임스랑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동시에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10일간의 또 임시 휴전으로 들어갔었죠. 이거 어제 소파 금리라고 해서 단기 금리,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요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급전이 필요해서 이거 좀 올라간 것 같다. 이것도 어제 나왔던 이거는 팩트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나 팩트를 따져보면요. 아더웨이즈가 경고를 했던 이래로 비트코인은요. 정말 눈에 안 보이게 스멀스멀 올라가서 제가 보니까 8,900만 원 정도 2월 초쯤에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 이래로 한 26%나 올라왔더라고요. 1.12억 정도를 한 두 번 정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면 안 돼라고 했는데 어영부영 26%나 또 올랐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도대체 언제 들어올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아더웨이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면 이분은 정말 타고난 전형적인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가 뭡니까? 샀다 팔았다 해서 희열을 느끼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트레이더 성향인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쪽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은 트레이더의 특징이 뭐냐면요.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올라갈 땐 더 오른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상승 시에 따라가서 롱 10배 치면 돼. 그러니까 현물 투자자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분은 단타가 얼마나 재밌었으면 세계 최초로 뭐 최대 롱숏 거래소 비트맥스라는 거래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즐기는 사람이고 상승할 때 현물로 해서 뭐 몇 배 뭐 튀기면 되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떨어질 때 더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서 팔면 또 숏에 10배를 치면 돈을 뭐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요거를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반대 의견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행동으로 봐야 되니까 이 와중에도 신규 알트코인 프로젝트. 야, 지금 알트코인을 그것도 신규를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건데요. 여기에 피터 틸이 투자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리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시트레아의 이제 파운더스 펀드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트레아가 뭔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어떤 거래소에도 지금 상장이 돼 있지 않고요. 메인넷이 먼저 출시가 되고 나중에 뭐 토큰이 나오고 거래소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개발을 지금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 테마가 특이하네요. 비트코인 레이어 2입니다. 아니, 이더리움 레이어 2까지는 내가 들어봤는데, 비트코인 레이어 2? 지금까지 나온 것들도 뭐 별거 없었고, 야, 이거 비트코인으로 뭘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피터 틸답다.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고 경쟁을 하지 말자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면, 비트코인 놀리지 말자. 이더리움처럼 한번 갖고 놀아볼까?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굉장히 피터 틸스러운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기사를 요약한 이제 부분을 보면 GK 뭐 영지식 증명과 비트 VM을 활용해서 뭐 좀 빠르게 하겠다.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고요. 비트코인 기반 생태계를 확장을 할 것이다. 기술적 증명은 마쳤지만 실제로 이게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사용자들이 뭐 이렇게 확증하기까지는 이제 좀 숙제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처럼 디파이 한번 해볼까? 스마트 컨트랙트로 써볼까? 결제로 한번 써볼까? 왜냐하면 느려서 잘 안 썼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수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좀 가만 냅둬라. 이거 디지털 금이다. 돌덩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할아버지니까. 용량도 작으니까. 왜 굳이 이거를 쓰느냐? 이더리움이나 뭐 이더리움도 느려서 솔라나 쓰려고 하고 뭐 수이 쓰려고 하고 계속 내려가는 판국에 좀 놔둬라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면 피터 틸은 이거를 왜 냅두냐? 무려 시가총액이 지금은 좀 더 떨어진 것 같긴 한데요. 한 2조 달러 언저리에서 노는 이 수많은 돈을, 이 돌덩이를 유동성을 썩히라고 아니, 좀 썼으면 좋겠는데 라고 지금 생각을 전환을 하고 있다. 이 발상 자체가 참 참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도 비트코인 레이어 2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코인이 스택스라는 코인이 업비트에도 있었죠.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결제 전용으로 빨리 쓰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트레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존의 레이어 2는요, 비트코인 옆에서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느리니까 이거를 아예 뭐 빠르게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고, 옆에서 쑥덕쑥덕 하다가 이제 돌아오고, 옆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자, 이 시트리아는 비트코인 안으로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는 겁니다. 보안도 비트코인 보안 그대로 쓰자. 생각도 안 한 거죠. 이 느린 걸 가지고 굳이 이 용량도 작은 걸 가지고 굳이 이런 걸 한다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안 했는데 피터 틸은 이거를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처럼 뭐 디파이나 NFT나 뭐 대출도 받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5만 가지를 다 하고 싶다. 적극적인 표현인데 반해서 이제 바빌론이라는 또 이자를 받는 비트코인을 맡기고 이제 물론 다른 체인을 보완을 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일부 뭐 조금이나마 이 바빌론을 뭐 본전 수준에서 지금 들고 있긴 한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놀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을 하고 싶은 수요가 있어서 제가 언젠가는 뭐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둘의 이제 뭐 소극적이다. 이자만 받는 건 소극적이고 이더리움 쪽은 적극적이긴 할 텐데요. 공통점은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놀리려는 수요는 아마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코인인데 가만히 두고 있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월가가 한두 푼 뭐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아니고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겠죠. 이 시트레아는 정확히 누가 투자했어? 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일단 누가 투자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시트레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1,400만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각자 투자를 하진 않았겠죠. 뭐 많아야 몇백만 달러를 투자를 했을 텐데 아무튼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리딩을 하고 주도를 하고 있다. 이분들도 당연히 일부는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VC 쪽을 보면 뭐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마븐 11이라고 해서 유럽의 벤처 캐피털입니다. 네덜란드 쪽에 있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곳인데 참고로 예전에 셀레스티아 투자를 해서 대박을 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라나라는 회사는 우리가 아시는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의 이제 벤처 캐피털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중에는 이게 크면 바이비트의 상장을 뭐 계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엔젤 투자자들 개인들을 보시면 뭐 여러 이름이 있는데 좀 유명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에릭 부어이즈라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 같긴 하죠. 제가 예전에 어몽도에 빗대서 왕가 사는 남자 뭐 기분 나쁘셨을 수는 있겠지만 어몽도에 빗댄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느냐라고 하면 예전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였는데요. 이제는 이더리움도 투자를 하죠. 25년도 초에 이더리움을 13,000개나 무료 매도를 합니다. 근데 뭐 좋은 가격에 판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에 한 400만 원 중반대쯤 원화로 치면 그 정도로 팔았는데 왜 유명하냐면 무려 9년간 들고 있는 이더리움 13,000개를 팔았으니까 뭐 꼭대기에는 안 팔았다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 쉬다가 26년도 2월에서 3월 남들 다 곡소리 나고 국장 가고 금 투자하고 떠났을 때 이더리움을 박박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12만 개를 넘게 지금 매수를 한 상태다. 그러니까 9년 만에 판 사람이 다시 샀으니까 나름 그 저점 근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분도 좀 투자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또 발라지라는 분도 좀 유명한 분인데요. 전 코인베이스 CTO이자 A16G의 전 파트너였던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인데 이분도 투자를 했었고 또 디스커스 PC라고 해서요. F2 풀이라는 중국의 한때 뭐 세계 1위 마이닝 풀 비트코인 채굴하는 현재는 이 해시레이트 기준으로는 3위 정도 되는데요. 그 왕춘이라고 오래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이 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단 이 시트레아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실패하면 어쩌려고 알트코인 뭐 맨날 망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피터 틸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지만 제가 오늘 실패 사례는 딱 두 개만 들고 왔어요. 하나는 클레리움 캐피털이라고 해서 헤지 펀드 뭐 투자를 했었는데요. 한 5에서 6년 거의 뭐 장기 투자를 했는데 무려 1,0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마이너스 90%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벤처 캐피털 입장에서 1,000만 달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도 지금 20년도 넘었던 시기였는데 쫄딱 망했다. 그리고 프렌스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 3년에서 5년을 투자를 했었고, 그러니까 SNS 플랫폼인데요. 페이스북보다도 무려 2년 더 먼저 된 거의 최초의 대형 SNS 플랫폼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겠지만 피터 틸이 딱 투자한 돈만 제가 찾아보니까 240만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잘 나갔어요. 페이스북보다도 빨리 나왔었고 잘 나가서 나중에 구글에서 인수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잘 나갔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닷컴 버블 이후에요. 따지고 보면 뭐 2002년, 뭐 2001년 뭐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아래서 이제 다 몰락을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씨를 뿌린 것들이 지금 몰락을 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 SNS 서버가 터지고 또 가짜 프로필을 가차없이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마이스페이스로 다 떠나갔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돈 다 날렸다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망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성공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팔란티어 무려 17년간 창립한 이래 어마어마한 뭐 인권 침해다, 수익성 논란이다, 뭐 비밀주의다. 그렇지만 결국은 피터 틸이 한 3천만 달러 뭐 또 지분을 들고 있었는데 요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400억 달러니까 뭐 몇 배인지 계산도 안 되네요. 한 1000배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17년에 걸쳐서 달성했다. 근데 여기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2002년, 2003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하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 사람은 계속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졌고 창립을 했는데 터졌고 그게 팔란티어였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닷컴 버블은 아니지만 2008년도 기억나시죠? 금융위기 이후에도 또 씨를 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함께 배를 탄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약 10년 이상을 생존을 하고 위기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뭐 수천 퍼센트 이상 지분 수익을 거뒀다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로켓이 세 번이나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일론 머스크도 사실 망할 뻔했었죠. 이제 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재활용 기법을 다시 쓰면서 파산 직전에서 반등을 해서 큰 수익을 거뒀었다. 그리고 대망의 페이스북도 2004년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형편없죠. 50만 달러밖에 투자를 안 했었어요. 왜요? 240만 달러 했다가 날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50만 달러가 대박이 나면서 피터 틸 개인적으로만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몇 배인지 이 계산조차도 되지 않네요. IPO 할 때도 좀 팔았다고 하고요. 일부를 나중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뭐 수천 배의 수익을 거뒀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다 뭐 난리지만 2014년도에 이걸 투자한다? 지금 웬만한 알트코인보다도 가치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근데 2014년에 거의 비트코인 위주로만 매수를 하다가 이 친구가 한번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22년 3월 달에 거의 전량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매도를 했을 때 안 팔았다고 해가지고 나 여전히 들고 있다. 약간 거짓말을 쳐가지고 좀 논란이 있고 뭐 좀 욕을 먹었지만 아무튼 팩트를 얘기하면 14년도에 샀다가 22년 3월에 거의 전량을 팔아서 무려 18억 달러나 되는 뭐 거의 2.5조 원, 3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이제 수익을 거뒀다. 그러니까 이분도요. 단타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돈이 되는 걸 귀신같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한 1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3년 하반기쯤 돼서 다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반반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총 2억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비트에 1억 달러, 이더에 1억 달러. 23년 하반기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었거든요. 비트코인도 막 3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었고 그 이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비트마인도 투자를 하고 이더질라도 투자를 하고 지금 시트레아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닷컴 버블 이후나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뭐 작년부터 씨를 좀 뿌리고 있는 기색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씨를 많이 뿌려야 지금 엄청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팔란티어, 스페이스X, 페이스북, 비트코인 이게 4개가 성공을 하려면 한 400개 씨를 뿌린 겁니다. 이분 스타일이 100개 중에 뭐 10개 중에 한두 개 터져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많긴 했는데 지금 10개 중에 한두 개로 100배 먹으면 나는 다 커버할 수 있어. 나는 위너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벤처 캐피털 뭐 여러 작은 코인이라든지 기업을 투자를 한다. 이게 피터 틸의 성향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로 그럼 100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분의 투자 방식을 보면 책 제목이 제로 투 원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걸 투자를 하든지 만들거나 당연히 어렵겠죠. 아니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시받거나 조롱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최소한 투자를 해야 100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피터 틸이 유명해진 거고 이분이 잘 나간다. 실패를 적게 해서가 아니라 많이 했지만 한두 개가 터지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맺어보면요. 마치 그럼 아더웨이즈는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피터 틸은 잘된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사실 비슷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아더웨이즈도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 좀 알고 투자를 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더웨이즈의 단타는 그냥 장난용이다. 뭐 그 생활비 버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사업소득이 무려 40에서 55%까지 전체 금액을 현금을 차지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비트맥스의 지분을 한 20에서 30% 정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을 공유받고 있겠죠. 그리고 마일스트롬에서 패밀리 오피스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맥스 선물 거래소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돈을 벌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피터 틸과 비슷한 장기 투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 옛날부터 이분도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자산의 약 30에서 40% 정도를 담당을 한다. 그리고 해지도 하고 있어요. 이분 아시겠지만 매크로 전망 굉장히 잘 봅니다. 합볼도 좋아요. 물론 단타를 쳐서 이게 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원자재 에너지도 5에서 10%, 비트 이더도 장기로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뭐 하이퍼 리퀴드를 또 샀다더라, 팬들, 뭐 엘테나, 뭐 G캐시를 샀다더라 하지만 이거는 많아야 10%에서 20% 정도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될 수 있고 대박을 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사업소득과 장기 투자와 해지를 갖추고 있는 참 영악한 사람 같아요. 어찌 보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틀리게 얘기하고 공포를 조성하지만 본인은 뭐 사업도 잘 되고 장기 투자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론 기사나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시고 내 주력 사업, 내 투자 성향, 내 투자 비중을 어떻게 투자하고 맞춰갈지를 한번 직접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